안녕하세요. 리얼커피 대표 박정필입니다.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저희 템퍼라고 하는 장비를 이용해서 커피 맛의 변화를 한번 설명해 드렸는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셨는지 되게 궁금합니다.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제가 많은 이야기를 좀 남겨드릴 거고요. 오늘은 제가 저희 리얼커피에서 사용하고 있는 도구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케맥스라는 장비를 이용해서 저희는 오늘의 커피, 브루잉을 내리고 있습니다. 핸드드립이란 말을 좀 많이 쓰기도 하죠. 근데 정식 명칭은 브루잉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핸드드립은 일본식 영어 표기법입니다. 핸드드립이라고 해서 나쁘거나 이런 건 아닌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브루잉 내리다라는 뜻에서 브루잉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먼저 저희 가게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케맥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1950년 정도에 만들어졌고요. 독일 화학 박사 슈른붐이라는 박사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화학 박사가 만들었기 때문에 좋냐 이런 건 아니지만, 출시 당시 한 여러 개의 특허가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두 가지, 커피 맛에 영향을 미치는 특허권 두 가지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보시면 종이 재질로 돼 있어요. 소나무 재질로 만들어졌습니다. 종이를 이용해서 필터링을 하는데 소나무 재질로 만들어졌다 보니 보여드리고 싶은데, 여타 종이랑 좀 다르게 안쪽에서 보시면 보이거든요. 확연히 빛을 통해서 보시면 굉장히 구멍이 많아요. 종이는 구멍이 별로 없고요. 이 소나무 재질로 만들어진 종이는 구멍이 좀 많아서 보이지 않는 미분을 좀 이렇게 같이 추출된다라는 게 첫 번째 맛의 특허권이고요. 두 번째는 누가 내려도 속도가 일정하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왜 일정하냐는 얘기는 잘 안 하신단 말이에요. 보시면 여기 주둥이 보이세요? 종이가 밀착되고 물이 딱 이런 식으로 종이가 밀착이 되고 물이 들어가면요, 막이 형성되고 이쪽 구멍으로만 공기가 빠져나오는 시스템입니다. 물을 아무리 집어넣어도 안쪽에 있는 공기가 빠져나와야 들어갈 수 있거든요. 물이 커피가 물에 녹아서 커피가 받아지려면 안에 있는 공기가 나와야 돼. 그래서 이 공기가 나오는 이 구멍 통로가 한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누가 내려도 일정하게 나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커피 기구를 선택한 이유는요, 손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요구함이거든요. 바리스타가 커피 메뉴를 만들면 있어서 이렇게 구경할 수 있습니다. 손님들은 바 앞에 앉아서. 근데 그분들한테 저의 정수리만 보여드릴 수는 없어요. 예전 일본식 드립 방식은 숨을 참고 내지는 숨을 고르면서 천천히 물줄기를 조절해야지만이 맛있다고 전 교육을 받았고요. 저 또한 내리면서 맛있게 내리려면 암소리도 못했어요. 근데 이 추출기구를 이용했을 때는 굉장히 많은 말들을 할 수 있습니다. 가령 커피의 맛을 표현한다든지, 내지는 커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든지, 그리고 이 커피 기구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케맥스를 이용하고 있어요. 오늘은 커피를 내리면서 맛있게 내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해 드릴 건데, 제가 먼저 커피는 17g 정도의 원두를 글라인딩 해놨습니다. 이디오피아 커피고요. 부쿠아벨이라는 커피인데, 왜 17g이냐? 미국 스페셜티 커피 협회가 인증하는 골든컵, 맛있는 커피는 7g에 내지는 7.5g, 8g에 150ml를 내렸을 때 가장 이상적으로 커피가 맛있다라고 하는 골든컵을 기준으로 곱하기 2해서 17g에 300ml를 추출할 거예요. 저희 매장은 조금 더 커피를 많이 집어넣고 진하게 내리긴 하지만, 일단 제가 맛보거나 내지는 골든컵 기준으로 커피 맛을 설명해드리고 내리는 방법도 그렇게 설명해드릴 겁니다. 그러면 물이 다 끓었어요. 커피가 추출될 때 내지는 브루잉을 하게 될 때 필요한 도구에 대해 설명해드릴게요. 드리퍼도 있어야 되고 종이도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뜨거운 물을 끓이는 주전자도 있어야 돼요. 미리 준비는 해놨지만, 주전자 안에 보시면 여기 이렇게 온도계, 그래서 저희는 95도로 처음 추출을 시작해서 약 90도나 89도 정도의 추출이 마지막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온도가 서서히 떨어지면서 가지고 나오는 맛들이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복합적인 맛을 갖고 나올 수 있다라는 설명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17g의 원두를 이용해서 커피를 300ml 정도 추출할 거예요. 먼저 뜨거운 물, 끓는 물이었다가 지금 95도 정도로 세팅이 됐습니다. 처음에 이 서버 커피 메이커를 한번 데필 거고요. 그러면서 종이 냄새도 뺍니다.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아요. 이 종이 냄새를 굳이 빼면 커피를 넣었을 때 적셔져서 사전 먼저 추출이 된다라고 설명하시는 분도 계세요. 이거 좀 약간 심도적인 얘기긴 하지만 저는 그런 거 배제하고 종이 냄새 물 한번 따뜻한 물 하고 이 여기를 데피면서 물을 뺐을 때 종이 냄새를 반드시 한번 맡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과연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는 여러분들 판단에 맡길게요. 저 같은 경우는 안 좋은 냄새가 나기 때문에 한번 씻어냅니다. 씻어냄과 동시에 이 커피 메이커를 따뜻하게 데펴줘요. 가령 이게 차갑게 만들어졌을 때 커피 맛은 달라집니다. 좋거나 나쁘거나 말씀 안 드릴게요. 드셔보셨으면 좋겠어요. 차가워졌을 때 다른 맛들이 나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에어를 하고 이 종이를 적셔서 냄새를 제거해 줍니다. 그리고 17g 말씀드렸던 커피를 집어넣을 거고요. 향이 굉장히 좋아요. 이티오피아 커피는 원래 향이 굉장히 좋은 커피이기 때문에 요즘 그리고 부쿠아벨이 굉장히 핫한 커피입니다. 이런 건 나중에 생략해 두기로 하고 먼저 총 300ml를 추출할 거고요. 사전주입, 뜸들이기라고 하죠. 뜸들이기를 20ml 정도 좀 안 되게 할 거예요. 그래서 총 320ml 추출할 겁니다. 예, 지금 커피를 추출할 거거든요. 저희가 간단하게 지금 액션 카메라를 들고 있는 이 친구는 저희 가게 로스팅 팀장입니다. 저희 가게는 훈남들만 있고요. 사설은 일단 집어치우고 추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전 주입 뜸들이기 말씀드렸죠. 이렇게 조금만 붓불 오르기 시작합니다. 조금 가까이. 이제 커피가 저희가 이제 맑은 액체잖아요. 물이 맑은 액체인데 커피를 투과시켜서 검정색 액체를 만들어내는데 여기서 먼저 사전 물을 줘서 커피 성분을 최대한 많이 이끌어내려고 지금 하는 작업이거든요. 이 작업이 길어지면 써지고요. 짧아지면 싱거워집니다. 그래서 30초 정도가 지났을 때부터 100ml를 부어줄 거예요. 집에서는 어떻게 해먹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양을 비교해 보셔도 되시고 아무래도 저울 하나쯤은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시계 타이머, 그 다음에 저울, 커피 메이커, 주전자 이 정도는 갖고 계셔줘야 저희가 추출할 때 맛있는 커피를 먹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100ml를 물에 적셔 놓고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충분히 다 내려올 때까지. 그러면 이 안에서는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커피가 한번 식겨 내려가셨죠. 그리고 나서 다시 커피를 바깥으로 밀어내주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커피가. 그리고 다시 물을 부었을 때 다시 또 성분이 추출되고 온도는 계속 떨어지는 상태가 유지되는 겁니다. 이렇게 한두 방울 톡톡톡톡 떨어질 때 다시 한번 100ml를 주입을 해요. 두 번째는 조금 화끈하게 부으셔도 돼요. 커피 추출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커피 한번 추출하고 두 번째 내릴 때 물이 차오르는 걸 느끼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커피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미분이 종이 이 필터를 완전히 다 미분으로 막아버립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물이 내려가는 게 더뎌져요. 더뎌지니까 물이 차오르는 게 보이는 겁니다. 성분만 빨리 효율적으로 잘 빼갖고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 물이 톡톡톡 떨어질 때까지 충분히 내려주시고요. 그렇죠. 이렇게 톡톡톡톡 떨어지면 마지막 100ml를 추출할 겁니다. 한 320ml가 더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총 320ml, 340ml를 추출하게 된 거고요. 340ml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총 4분 정도에 거쳐서 추출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커피 메이커는요, 그냥 말 그대로 커피 메이커이기 때문에 17g이나 20g 커피를 집어넣고 그냥 한 번에 300ml를 다 부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2번에 나눠서 내리셔도 돼요. 여기 보시면 커피 메이커는 이렇게 뾰족 튀어나온 사람 배꼽, 참외 배꼽처럼 생긴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까지 받아주셔도 무방합니다. 맛에는 좀 연하겠지만 지장은 없어요. 가령 내가 좀 진하게 먹는 스타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이 300ml를 250ml나 200ml로 추출하시면 되시고, 내가 좀 연하게 먹는다, 연하게 먹는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더 한 400ml나 500ml 정도 내리시면 됩니다. 음료는 기호식품이기 때문에 내 입맛에 맞으면 되고요. 그냥 맛있는 방법으로 내리시면 돼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효율적으로 커피를 추출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했고, 더군다나 이제 손님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 효율적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추출 도구를 사용하고 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커피 메이커 같은 경우는 이쁘잖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좀 이뻐서 사용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 4분 20초 정도가 지났고요. 이미 커피는 다 추출됐습니다. 저희는 이제 마지막으로 시음을 좀 해볼 건데, 오늘도 시음을 도와주실 큐로더 대표님 나오셔가지고 모셔서 앞에 시음하겠습니다. 열화와 박수 한번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맛있는 커피를 또 맛볼 수 있게 되네요. 금요일은 늘 즐거운 것 같아요. 이렇게 아침에 정성스럽게 내린 커피를 먹으면서 아침을 듣는다는 게 참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좋죠. 네. 오늘 조금만 이제 화각을 위해서 우리 네. 오늘은 아시겠지만 비가 옵니다, 여러분들. 비 오는 날은 따뜻한 드립 커피 한 잔이 아주 좋습니다. 오늘 내려진 커피는 이디오피아 부쿠라벨이라는 커피고요. 어느 정도 장미향이나 다스민, 말린 냄새 맡아보셨어요? 꽃이요? 은은한 꽃향기, 그렇죠. 꽃차 같은 경우는 말리잖아요. 네. 그런 냄새가 날 거고요. 네. 자, 산미 같은 경우는 되게 좀 애매해요.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약간 과일 먹은 것 같은 산미가 느껴지면 좋습니다. 제가 이 지금 커피를 내려드린 건. 그리고 되게 부드러워야 되고요. 네네. 보통 우리가 물 먹고 나서 입에 그냥 없어지잖아요. 그게 아니고 입에 먹었을 때 혀가 뭔가 좀 촉감 같은 게 느껴지면 좀 좋아요. 그리고 단맛도 살짝 나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아직 못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단맛에 대해서 좀 정확히 말씀드리고 갈게요. 커피도 단맛이 난다는 건 우리가 이 큰 물컵에요, 설탕 한 꼬집 집어 넣으면 단맛 나나요? 달달하긴 한데 너무 달아 이런 느낌 아니잖아요. 그 정도의 단맛을 커피는 단맛이 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어요. 네. 저는 날 겁니다 라고 생각하고요. 원두가 부쿠라벨. 부쿠라벨. 부쿠아벨. 부쿠아벨. 예. 부쿠아벨. 예. 프랑스식 발음인 거 아니에요? 저는 잘 모르겠고, 그거까지 잘 모르겠고. 부쿠아벨. 지금 제가 이렇게 나눠서 내린 이유는 커피는 추출했을 때 농도 차이에 의해서 맨 밑에가 진하고 맨 위에는 연해요. 네. 섞었지만 그래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3등분 해가지고 저랑 같이 시음을 하겠습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짠하진 않으니까. 일단 색은 그냥 일반 그 콜드브루. 네, 색상 그 정도네요. 그렇죠. 맛있죠. 네. 향을 맡으면 굉장히 달근한 냄새가 납니다. 달짝지근하고 과일 같은 냄새도 좀 나고 약간 시큼한 냄새도 날 것 같고. 진한 냄새가 나요. 네. 진한 냄새. 과일 향보다는 약간 느낌 지금 딱 맞는 냄새 느낌은 간장 냄새 좀 비슷한 냄새도 나고 나무 향 그리고 나뭇잎 냄새도 좀 나고. 일단 먹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어쨌든 향은 굉장히 좋아요. 전에 먹었던 거랑 완전 다른데요? 맛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주 예전에 드셨을 때는 저희 이제 가게에서는 좀 진하게 내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게 점차 계속 제가 골든컵 되게 딱 그 커피와 물에 녹는 성분만 추출할 수 있게 추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되게 연할 것 같지만 맛들이 느껴질 수 있어요. 지나면 오히려 맛들이 안 느껴집니다. 그때 먹었던 거랑 풍미가 완전히 다른데요? 완전 풍부한데요? 입에 물고 혀로 느끼면요, 약간 이게 과일을
뭔가 물에 녹인 뭐 이렇게 좀 희석시켜서 먹는 듯한 느낌인 것 같아요. 내지는 귤 먹고 났을 때 물 마시는 느낌의 그런 산미가 느껴지면 괜찮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시음평을 할게요. 그러니까 뭐 시음평이라고 하기는 조금 그렇긴 하지만 이제 제가 커피를 계속 먹어보는데 혀마다 그 혀마다 맛을 느끼는 부위가 다르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커피를 먹으면서 이제 어떤 식으로 느껴지냐면 처음 한 모금 딱 먹었을 때 이게 이제 혀면은 이게 목에 넘어가는 이쪽 혀면은 이쪽에서 신맛 느껴지고 점차 앞쪽으로 살짝 떫은 맛 느껴지면서 앞쪽으로 가면서 이 오일의 부드러운 느낌. 혀 끝에서는 오일의 부드러운 느낌이 많이 느껴지고 안쪽에서는 신맛이 느껴지고 그리고 딱 이 양치하고 나면 약간 혓바닥이 혀도 그렇게 뽀드득 하잖아요. 그 느낌이 이제 혀 중간에서 이렇게 그 깔끔한 느낌이. 이런 걸로 맛을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향은 이 향을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 전에 저기 팀장님이 그때 내가 막 사과향 난다고 되게 맛있었다고 막 했던 그 원두가 뭐였죠? 그게 아마 하루술에사 이디오피아 커피일 거고요. 칠칠인가? 아 첼체레. 첼체레. 첼체레 그 향보다는 약간 바디감이 좀 묵직한 느낌이고 그리고 향은 먹었을 때 좀 더 이렇게 구수한 느낌이 좀 강한 맛이에요. 신맛이랑 그 구수한 맛이랑 뭐 비교를 하자면은 무슨 맛이 조금 더 강한 느낌. 첼체레는 신맛이 살짝 강하면서 다른 향들이 이렇게 입안에서 막 꽃이 피듯이 퍼졌는데 이거는 잔잔하게 쭉 은은하니. 은은한 그런 느낌. 맛있네요. 네. 자, 그럼 네. 잠깐만요. 자, 그럼 마무리 하시죠. 자, 이제 시음은 여기까지 했고, 좀 그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시음을 이렇게 맨날 해주셔서 감사하시고요. 오늘 이렇게 내려본 케맥스 추출 브루잉 추출법. 케맥스는 커피 메이커입니다. 드리퍼라고 얘기 안 해요. 그래서 이 커피 메이커로 내렸을 때 이 맛적인 측면, 가령 제가 매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손님들이 드립기구나 주전자 내지는 서버를 사가셔요. 이렇게 추출 도구를 사가시면 야, 맛이 없다. 그래서 안 쓴다 라고 하세요. 그리고 제가 이 커피 메이커를 선보였을 때 제 반응은 맛있는데 나도 너처럼 못 내릴 것 같아서 못 사갈 것 같다 라고 하시는데 저는 그런 분들한테 강력하게 추천해 드립니다. 이거 사가세요 라고. 아무튼 누가 내려도 맛있게 내릴 수 있다는 게 포커스고요. 그리고 내리면서 설명을 해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이점이에요. 그리고 지금 먹었을 때 17g의 커피를 이용해서 커피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17g의 커피를 이용해서 커피 한 잔을 만든다는 게 너무 연하게 나올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반드시 드셔보세요. 생각보다 연하지 않고요. 되게 은은한 산미와 조금 적당한 단맛 그리고 씁쓸함과 구수함이 동시에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추출기구를 추천해드리고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커피가 이걸로만 만들어지진 않아요. 단순히 오늘의 커피 브루잉만 이걸로 설명을 해드리고 있고 다음 강의 때는 제가 에어로프레스를 이용해서 커피를 또 한번 강의하겠습니다. 굉장히 또 재밌는 기구고요. 주사기를 연상시키는 커피 추출 도구거든요. 그거 이용해서 설명해 드릴 거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이나 내지는 댓글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대답해 드릴 거고요. 재밌다 생각 드시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오늘은 2018년이죠. 18년 11월 16일 저희가 오늘 매장에서 공연이 있는 날입니다. 지금 늦었지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려요. 그래서 서정호 트리오라고 재즈 공연이 있는데 매달 정기 공연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 이제 보컬분이 황금빛 내 인생 OST 부르시는 박선혜 씨 가수분입니다. 굉장히 음색이 좋기 때문에 홍보 한번 더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또 만나겠습니다.